20년 친구가 제 남편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45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완벽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20년 전에 저를 배신했던 바로 그 친구가 다시 나타나서 이번에는 제 남편까지 빼앗아간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45살이고요.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18년 되었고 17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남편 최영호는 48살이고 건설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해요. 그동안 별 탈 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건 3개월 전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골프를 간다고 나갔는데 핸드폰을 집에 놓고 간 거예요. 마침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남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화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내용도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자, 보고 싶다는 말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의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한 번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민정. 20년 전에 절교했던 제 절친이었거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20년 전에도 저를 배신했던 그 여자가 이번에는 제 남편까지 빼앗아간 거예요. 그때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민정이와 저는 정말 친했거든요. 같은 과에 다니면서 매일 붙어 다녔어요. 서로 비밀도 없고 뭐든지 나누어 가졌죠. 그때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김우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가정환경도 좋고 성격도 착하고 저를 정말 아껴줬어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민정이가 자꾸 우진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점점 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민정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아, 너는 참 순진해. 남자들은 원래 변하는 거야. 너같이 착하기만 해서는 남자 마음을 붙잡을 수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친구의 조언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우진이가 저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거예요. 이유를 물어봐도 제대로 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민정이가 우진이에게 접근해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우진이는 그 말을 믿고 저에게 실망해서 헤어지자고 한 거였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정이에게 따져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우진이를 좋아해. 너는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다른 남자도 쉽게 만날 수 있잖아. 나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거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20년 가까이 친하게 지낸 친구였는데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우진이는 민정이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3개월도 안 되어서 또 헤어졌죠. 나중에 들어보니
민정이가 우진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걸 우진이가 알아챈 거였어요. 그때부터 민정이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마주칠 일이 없었고 그냥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민정이가 다시 나타나서 이번에는 제 남편을 유혹한 거였어요. 핸드폰을 더 자세히 봤더니 둘이 만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적어도 6개월은 된 것 같았죠. 메시지 내용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메시지를 더 살펴보니 돈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민정이가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남편이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액수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5억 원이라는 큰 돈이 오가고 있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사업적인 관계까지 얽혀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일단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남편을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살면서 남편을 미행해 본 적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정이가 운영하는 요양원은 강남에 있는 큰 시설이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번듯해 보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요양원 주변을 며칠 돌아다니면서 직원들과 얘기를 해봤더니 이상한 소문들이 많았어요. 입소비가 다른 곳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하다는 것. 그런데 실제 서비스는 형편없다는 얘기들이었죠. 더 조사해보니 민정이의 과거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몇 번 사업을 했다가 망했고 그때마다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민정이가 성공한 사업가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어요. 평생을 살면서 탐정을 고용해 본 건 처음이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주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정이는 지난 5년 동안 기혼 남성들만 골라서 접근해왔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고 사업이 망하면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해왔더라고요. 이미 피해자가 4명이나 있었어요. 모두 제 남편처럼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민정이는 이런 남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하고 접근했던 거예요. 제 남편도 그런 방식으로 당한 거였죠. 6개월 전 골프장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민정이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민정이가 남편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차갑고 무정하다. 집에서는 남편을 무시한다. 이런 거짓말들을 늘어놓으면서 남편의 마음을 돌렸던 거죠. 정말 20년 전과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그때도 우진이에게 저에 대한 거짓말을 해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거든요. 이제는 확신이 섰습니다. 민정이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제 남편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일단 직접 대화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 저녁에 딸이 친구 집에 놀러 간 사이에 남편과 둘이 앉아서 얘기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꺼냈죠. 남편은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모르는 척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민정이 이름을 언급하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핸드폰 메시지를 봤다는 거, 민정이의 정체를 안다는 거, 그리고 그 여자의 과거까지 모두 조사했다고 말했죠.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더라고요. 너는 왜 내 사생활까지 간섭하려고 하냐?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민정이는 나에게 새로운 희망이야. 너는 너무 현실적이고 차가워. 나는 따뜻함이 필요했어. 민정이는 나를 이해해줘. 나의 꿈도 지지해주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여자가 20년 전에 제 첫사랑을 빼앗아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냐고 말이에요.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옛날 일이잖아. 그리고 민정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너를 만나기 전에 미리 사과하고 싶어 했는데 너가 거부할까봐 못했대.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민정이가 또 거짓말을 한 거죠. 저한테 사과하고 싶어 한다니 웃기는 소리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민정이의 진짜 정체를 알려줬어요. 탐정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설명했죠. 하지만 남편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질투해서 민정이를 모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말도 하지 않고 딸만 중간에서 힘들어했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는데 민정이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불법 투자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뉴스에 따르면 민정이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요양원 운영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어요. 총 피해 규모가 2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민정이가 전날 밤에 해외로 도망쳤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당장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번호가 정지된 상태였죠. 그제야 남편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이 민정이에게 투자한 5억 원은 모두 날아갔고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민정이의 빚 보증까지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일이 알려지면서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민정이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남편을 완전히 이용해 먹고 마지막에는 빚까지 떠넘긴 거였죠. 그 후로 한 달 동안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고 남편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해약해서 당장 급한 빚부터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실망감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18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큰 일을 혼자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저를 배신했다는 것이 용서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남편이 입원해 있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정이와의 관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더라고요. 이미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의 동료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알려준 건데 남편이 회사 사람들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민정이와 재혼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8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는데 남편은 저를 그렇게 쉽게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딸 다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아빠는 엄마를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이혼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17살밖에 안 된 딸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던 거예요. 저도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퇴원한 후에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합의하게 되었죠. 재산 분할도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민정이 때문에 빚만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 거죠.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출판사 일을 계속하면서 요즘에는 강연도 다니고 있어요. 제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죠. 딸 다연이도 대학에 잘 적응하고 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아졌어요. 엄마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가끔 민정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만약 민정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영영 몰랐을 수도 있죠.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정이는 항상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관계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고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저는 이제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나이가 45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믿되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진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배신을 당했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민정이처럼 말이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비록 혼자지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있어요. 무엇보다 거짓 없는 진실된 관계들만 남겨두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요. 우리 나이에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민정이는 평생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항상 거짓말과 속임수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거든요. 딸 다연이가 대학교에서 우연히 민정이 소식을 들어온 거예요. 같은 과 선배가 민정이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민정이가 해외로 도망간 게 아니라 부산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60대 재력가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부인을 잃고 혼자 사는 상황이었는데 민정이가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했다는 거였죠. 딸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엄마 우리가 그 아저씨를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더 이상 민정이와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남자분도 저희처럼 피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딸과 함께 그 남자분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민정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보여드리니까 얼굴이 하얘지시는 거예요. 그분도 이미 민정이에게 2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거든요. 다행히 아직 돈을 주기 전이었어요.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였죠. 그분이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큰 절까지 하시더라고요. 만약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다면 또 큰 피해를 당했을 거라면서요. 그 후에 그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저도 증인으로 나서서 민정이의 과거 행적을 모두 증언했죠. 드디어 민정이가 체포되었어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정말 통쾌했어요. 재판에서 민정이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우기더라고요. 자신은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오해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8명의 남성들을 속여서 총 5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 중에는 자살까지 한 분도 있었어요. 민정이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고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민정이가 이렇게까지 악독한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민정이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사기와 횡령 혐의였죠.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민정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민정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은아, 너는 정말 운이 좋아.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 출판사에서 제 얘기를 책으로 내자고 제안했어요.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면서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딸이 적극 찬성하더라고요. 엄마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책이 출간된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중에는 저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당한 분들도 많았어요. 집까지 잃고 노숙자가 된 분도 있었고, 자식들과 연락이 끊어진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어요. 딸이 저를 지지해주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망하지
월 2회씩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법적 대응, 방법도 상의하고 있죠. 변호사님과도 연결되어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뿌듯해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감사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좋은 변화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선 건강해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죠. 매일 아침 조깅도 하고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사진 찍기를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주말마다 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예쁜 풍경들을 담고 있죠. 딸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딸이 아빠와 더 가까웠는데 이제는 저와 더 많은 얘기를 나눠요. 얼마 전에는 딸이 엄마가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아빠와 함께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밝고 행복해 보인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딸이 저희 선택을 지지해 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혼자가 편하지만 언젠가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할 거예요.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짜 마음을 보고 판단할 거거든요. 민정이와 전 남편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가끔 전 남편 소식도 들려와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혼자 살고 있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도 많이 빠지고 살도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18년을 함께 산 사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남남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딸도 아빠와는 가끔씩만 만나고 있어요. 완전히 연락을 끊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죠. 딸이 말하기를 아빠가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앞으로의 인생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50대가 되기 전에 이런 일을 겪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늦었다면 새 출발이 더 어려웠을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요즘에는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와요. 여성단체나 복지관에서 제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제 또래 여성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 있어요. 앞으로는 상담사 자격증도 따볼 생각이에요. 전문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거든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생긴 건 처음이에요. 민정이가 저에게 준 상처는 컸지만 그 덕분에 저희 진짜 사명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민정이에게 고맙다는 마음까지 들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허무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 테니까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고요. 지금의 저는 정말 만족해요.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하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요. 무엇보다 거짓 없는 진실한 관계들만 남아 있어서 정말 편안해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배신을 당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경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